사전투표 전날 버젓이 학폭이다라고 운운하면서 기자회견 잡고 제목 띄워놓은 다음에 갑자기 취소해버렸습니다. 어그로만 끌고 그냥 오물만 끼얹겠다는 것이죠. 이거 그냥 정말 쌍팔년도나 쓰던 협잡 정치질 아닙니까? 무슨 쌍팔년도 얘기까지 나오면서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약간 이런 거잖아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이겁니다. 어제 오후에요, 황운하 의원이잖아요. 지금 조국신당도 갔고 그리고 또 비례 순번을 받았고. 근데 기자회견 예고에 딱 이렇게 이어갑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들 학폭 관련 기자회견 예고. 이거를 예고됐으니까 발칵했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굉장히 민감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반응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흐른 뒤에 기자회견을 취소해요. 그리고 취소의 이유를 정무적 사안 종합적 고려를 했다고 합니다. 김진욱 전 대변인? 이거 이른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인데 이거 예고하고 취소한 거 이게 뭡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황운하 의원이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들의 학폭 의혹이 마치 있는 것처럼 사실 기자들한테 예고를 한 거죠. 그렇게 했었으면 그렇게 예고를 한 거잖아요. 예, 예고를 한 거죠. 뭔가 폭로하려나 예, 보다. 지금. 폭로성 뭐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예. 예고가 있어서 난리가 났는데 지금 황운하 의원이 갑자기 그걸 기자회견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것도. 네, 그 취소한 이유를 제가 이제 탐문을 해보니까 약간의 추가적인 취재가 필요하다.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더 필요하다. 아마 이런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 뭐가 확실하지 않다. 그걸 이제 정무적 고려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정도를 하려고 했으면 사실은 정확한 내용을 확인을 하고 아니 이건 선거 막판에 초민감 사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이 정도를 예고할 정도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의 전환이기 때문에 이 이슈에 대해서 사실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단단히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약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마치 이제 취소하는데 뭔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취소된 것처럼 얘기하니까 이게 뭐 실무자의 어떤 착오인지 그럼 아니면 일단 뭔가 좀 성급했다라고 최소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뭔가가 저는 그 좀 약간 성급하지 않았는가 이런 정도로 하려면요 사실 굉장히 이게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공작이고 기획이라면 예. 사실 이거보다는 훨씬 치밀해야 됩니다. 아. 그래야 이런 과정에서 뭔가가 좀 나오는 아무튼 이게 네, 이런 과정이 이렇게 좀 예. 매끄럽지 않게 보여지지 않을 텐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황운하 의원이 약간 좀 그 어떤 해명이든 아니면 예. 설명이든 뭔가를 좀 저는 말씀을 좀 주셔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후에 황운하 의원이 약간 뭐 길진 않은데 짧게 본인께 글을 올리면서 반응을 보였는데 그중 내용 좀 몇 개 소개해드리죠. 우선 이겁니다. 뭐 회견을 취소했음에도 뭐 허위 사실 어쩌고 하면서 고발질을 했다. 약간 불만 표시를 일단 합니다. 더 보죠. 그리고 한동훈 아들 학폭 신고 포함된 답변을 하라. 일단 질문을 던져요. 아니 그런 거 있는지 답변을 하라고 또 다시 얘기합니다. 또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상대 시간 아까워서 넘어가려 했는데 먼저 시비를 걸고 있다. 뭐 고발을 운운했다. 이거네요. 그리고 사안의 본질은 불공정, 과잉 대응 모습이 안쓰럽다. 윤기찬 부위원장. 국민의힘은 지금 고발한다는 입장이죠? 네, 고발을 오늘 반응 어떻게 보셨어요? 한동훈, 황운하 의원의 반응이 나왔던데. 아니 근데 저 황운하 의원이 이게 선거 직전이 아니라 하더라도 저분이 경찰 출신이거든요. 예. 그리고 아시다시피 울산 선거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를 겪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저 문제는 뭐냐면 자 본인이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취소할 수 있다고 쳐요. 뭐 예. 그럴 수 있죠. 근데 취소한 이유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죠. 정무적 고려라고 한다 그러면 뭔가 그 학폭이 있는데 내가 여러 가지 정무적인 고려를 해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나 이거 얘기 안 할게 뭐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는 국민들도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선거 직전에 사실상 허위사실 공표를 한 것처럼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기자회견을 예고했는데 기자회견 제목까지 나왔잖아요. 예. 그냥 단순 긴급 기자회견이 나온 게 아니고 예.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가 제목으로 현출이 됐단 말이죠.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기자회견이라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 관련 기자회견을 할 수 있는데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기에는. 저걸 보는 사람들은 저 학폭 관련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부분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들이 뭔가 학폭에 관련돼 있구나라고 그 사실 인정을 해버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걸 완전히 그 사실 인정이 잘못됐다고 본인이 저걸 뒤집어서 해명을 해줬어야죠. 근데 정무적 고려 때문에 안 된다. 저는 상당히 정치한
기획이라고 그리고 오늘 얘기할 나온 수밖에 없어요. 반응은 답변을 하라.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아니 또 그럼 이런 먼저 부분은. 저런 예. SNS 글을 먼저 내야죠. 차라리 먼저 내서 답변을 해가지고 본인 얘기를 다 들어보고 난 다음에 기자회견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거꾸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것은 본인이 입장이 곤란하게 되니까 본인의 의도가 뭔가 하여튼 국민께 다 통이 나니까 저런 식으로 좀 빠져나가기 위한 그 글을 올린 것 같은데 저는 이미 그 이전 울산시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초를 겪고 있는 분 입장에서 상당히 신중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이후에 예. 국민들이 꼭 알아야 되겠다 싶으면 저는 기자회견을 해도 되겠지만 저거는 사실은 사전선거 당일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은 공작이라고 평가를 받아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 요거 소영주 부대변인하고 소영 대변인도 지금 손을 이렇게 하나씩 드셨어요. 발언 이렇게 다른데 제가 뭐 길진 않게 한 1분씩만 드릴게요. 소영주 부대변인. 그러니까 뭐 기자회견을 취소하는 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어떤 회견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이런 의혹 제기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법률적 부분에서 보완할 게 있다. 가 발생하면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황운하 의원이 지금 페이스북을 통해서 밝히지 않았습니까? 구체적인 날짜, 일시, 내용들. 그래서 피해자는 누가 있고 여학생이 있고 남학생 집단 폭행 부분에 사건이 있는데 이 중에 말하자면 한동훈 위원장의 자녀가 포함됐는지 안 포함됐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보면은 대선 때 장영화 그 변호사가 이재명 대표 당시 대표에 대해서 후보에 대해서 조폭 돈다발 그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검찰에서 무혐의 받아서 지금 후보로 뛰고 있잖아요. 예. 그런 식인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식의 종류의 폭로는 안 하겠다. 조금 더 정리되고 증거가 된 상태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을 했을 수 있는 건데 기자회견을 예고하는데 내용을 적었단 말이에요. 통상적으로 거기다가. 내용을 예. 얘기합니다. 뭐뭐 관련 윤석열 정부의 뭐 예를 들어서 이종섭 전 대사 호주 대사 범죄 은닉에 대한 관련 기자회견 이렇게 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그 범죄 은닉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의 자료가 보완이 안 되면 취소할 수 있는 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 보면 예. 뭔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송영훈 가족을 대상으로 저렇게 정치 공작을 하는데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정치인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황운하 의원이 지금 뭐 답변을 하라고 했는데 사실 그 답변은 이미 지금 국민의힘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함으로써 답변을 다 했죠. 지금 황운하 의원이 그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의 피고인답게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답게 굉장히 저질스러운 정치 공작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울산시장 선거 개입이라고 이야기는 합니다만 실제 그 사건의 본질은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하명 수사로 정치 공작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건의 핵심 피고인으로 1심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정치인이 바로 황운하 의원이고 저는 그래서 어제 이렇게 기자회견에 제목에 굳이 그 아들 학폭 의혹 관련 이렇게 제목을 넣어서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취소하는 전 과정을 보면서 예. 그 김대엽, 생태탕, 드루킹 이런 단어들이 연상이 됐고요. 앞으로는 그 단어들의 목록에 황운하 의원의 이름 석자도 추가해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말씀하신 좀 아까 사전투표 다뤄봤는데요. 지금 속보가 들어왔거든요. 총선 사전투표 첫날이잖아요, 오늘. 691만 명. 투표율은 15.6%. 이건 뭐 지난 4년 전 총선보다 뭐 높은 숫자예요. 지금 이 투표율이 오늘 첫날이에요. 15.6%가 나왔다는 속보 내용 좀 전해드렸습니다. 투표율 좀 높게 갑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지금 선거 관련해서 굉장히 좀 눈길 잡은 모습 보여드리는데 어제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뭔가 모습이 있었어요. 보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보복으로 구속되어 서울구치소에서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지난 1년간 누가 윤석열 검찰 독재와 맞서 최전선에서 싸워왔습니까? 이재명 민주당 조국혁신당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송영길과 소나무당 동지들이었습니다. 제가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범죄 세력을 반드시 탄핵하고 지금 이게 옥중에서 찍어서 방송 연설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뭐 이례적이다. 뭐 과거에 사례가 한 번 있긴 있었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과연 뭐 효과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이런 얘기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이 정도 하고요. 다음 영상도요.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있네요. 근데 후보는 아닙니다. 보겠습니다. 제가 마이크만 잡으면 상대 분들이 너무 저를 협박을 해서 저희 가족이 너무 지금 힘들거든요. 저는 기죽지 않고 끝까지 할 거고요. 저한테 뭐라 하고 저를 때리셔도 끝까지
원희룡 후보랑 할 거니까 이번에 꼭 이길 수 있도록 내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되니 투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소영 대변인 가족들까지 협박을 받는다고 이게 무슨 상이 있었던 거예요? 이천수 후원회장이 지금 굉장히 좀 고초를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그 어떤 분한테 무릎으로 폭행도 당하지 않았습니까? 아, 이른바 니킥. 그렇습니다. 예. 니킥도 당하고 또 가족을 협박하는 분도 있다고 하고 또 이천수 후원회장이 유세를 하면 와서 이렇게 욕설에 고성 지르고 가는 분도 있다고 하고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천수 후원회장은 지금 순수한 마음으로 그 원희룡 후보를 돕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정치적으로 좀 견해가 다르더라도 이걸 뭐 협박이나 폭행이나 이렇게 좀 그 민주시민의 금도를 벗어나는 그런 행위는 자제되어야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저 장면을 보면서 저도 이제 선거를 도와봤는데 그 이천수 후보가 아니죠. 이천수 후원회장이 예, 후보 아닙니다. 예. 저렇게 눈물을 흘리는 게 참 많이 공감이 되고 좀 마음이 찡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김준욱 전 대변인 이렇게 되면 사실은요 유명인이 어떤 선거 때 어떤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독보하는 게 본인에게 득보다 실이 커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어렵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문화가 정치 문화가 조금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누구나 정치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의사표현 있는 것이 자유입니다, 자유롭게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그 과정 속에서 저와 상대의 견해가 다르다 하더라도 그 상대의 견해를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치 문화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대목이죠. 아, 눈물까지 보이면서 그냥 약간 뭐 그런 모습이 있어서 전해드렸고.